다시 뵙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에 원래 패널 세션을 시작해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진행자가 아주 키포인트만 빨리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DX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미래의 설계를 하지만 그걸 잘 활용하되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관광 DX를 아무리 잘해도 관광 선진국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별로 아주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온라인상의 거래가 아주 빠른 속도로 현재도 늘어나고 있고요. 예상치도 2027년까지 보면 글로벌 온라인 예약 규모가 89, 거의 90%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그러니까 2020년 기준이니까 한 7년 동안 그런 정도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자이언트 탑 4가 97%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킹 홀딩스 이런 게 한 회사가 아니고요. 그 안에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M&A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익스피디아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피디아 그룹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회사들이 대부분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 로컬 OTA 플랫폼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글로벌 시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 시장도 글로벌에 이미 편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제주 갈 때 혹시 익스피디아나 아고다 안 쓰십니까? 네, 써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 한국 시장도 글로벌 시장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야놀자 다른 회사들도 그 업체들하고의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에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면 현재는 글로벌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수에서의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해외를 타겟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저 박싱에 보면은 가장 좋은 수비책이 공격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맞고 어쩌면 수비를 하다가 한 대 맞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고사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식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 시장을 전체 자이언트들한테 다 맡겨서 만약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갈지를, 우리의 운명을 그들한테 맡겨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은 우리 관광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가격이 너무 높아서 관광객이 조금만 덜 찾는 어떤 인디케이터라도 존재하면 이 글로벌의 이 자이언트들은 그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생각 안 하고 다른 데로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 산업 자체가 지금보다도 후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주 글로벌의 변방 자체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글로벌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글로벌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DX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결국은 DX는 연결입니다. 잘 연결된 인더스트리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연결이 잘 된 것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이슈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국내 기업들이 마켓쉐어를 잃고 있다. 그럼 대부분은 DX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자이언트들이 성공적으로 만약에 액티비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DX를 더 잘한 것이 오히려 그들한테 좋은 시장을 효과적으로 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DX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활용하고,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이 해외 진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솔루션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동반 진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전략이 있겠지만 해외에 가서 해외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플랫폼을 우리가 이루어놓지 않으면, 그렇게 해외에 진출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관광 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축이, 하나는 관광 DX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이다. 그게 관광 대국 실현을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황은 어떨까요? 지금 X축은 관광 지역입니다. 국내 해외.
지금 Y축은 지금 내국인 외국인만 갈라놓은 겁니다. 저 위쪽에 보면 저희가 아는 브랜드가 좀 있죠. 오른쪽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내국인이 국내 갈 때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시장도 점차 해외 플랫폼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내국인이 해외를 갈 때는 어떨까요? 생각해 보시면 많은 요새 MZ 세대들이 해외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옵션이 훨씬 많거든요. 여기 왜 인터파크가 들어있을까요? 네, 항공을 인터파크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트래블 앤 투리즘 인더스트리를 놓고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은 어떨까요? 네,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꿈을 못 꾸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시장을 잘 개척하는 것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 솔루션 기업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나름대로 하는 솔루션 기업들이 있죠. 뭐 여기 앞에 야놀자 클라우드, 온다 있죠. 네, 아시죠?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개수가. 그러나 이것들이 더 커지고 많아져야 되겠죠.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관광 경쟁력은 어떨까 하는 것을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데서 경쟁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14개 항목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점이 7점 척도기 때문에 7이 지금 만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랭킹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40개 중에 자연환경, 우리 자연환경 금수강산 하면서 너무너무 좋다 얘기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102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가격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이제 세계적으로 비싼 나라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지 않으면 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CT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건 ICT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로 포괄해서 보면 140개 국가 중에서 16위니까 나쁘지 않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사실은 가격입니다. 여러분도 해외 여행하실 때 여러 가지를 보시지만 얼마나 비싸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평균해가지고 랭킹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인디케이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관광 산업을 정말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OECD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저게 1등이 아니라 맨 꼴찌입니다, 사실은. 2.8%의 경제 기여도를 보이고 있죠. 저희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관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정부 정치에서 들여다보는 그 웨이트는 좀 작다. 그것이 나타난 인디케이터가 바로 이것이다. 저 앞에 있는 데는 아이슬란드, 그리스 이런 나라는 뭐 엄청나죠. 33%, 21%.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 작기 때문에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길만 남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나라하고 한번 그럼 우리 현황이 어떤지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수용 태세의 문제입니다. 수용 태세는 저는 이제 해외에서 주로 많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보면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 특히 어디가 많이 개선이 됐냐면 정부에서 노력해서 돈을 들인 부분입니다. 영어 안내판, 지역에 영어로 소개하는 소개 자료, 또 홍보 자료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오탈자도 많고 심지어는 그 을지로에 있는 그 스펠링도 틀리고 그래도 그냥 갔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오른쪽에 있는 해외 신용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아마존에서 직구 하시나요? 뭐 그런 분 많죠. 아마존 직구.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가 미국에도 그대로 쓰인다는 얘기고 중국에서 오더하면 오죠, 빨리.
일본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는 전 세계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쿠팡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선 영어로 안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결제하면서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 신용카드가 뭡니까? 그러면 비자, 마스터를 물어보지 않고 당신은 어느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입니까? 우리 카드입니까? 하나카드입니까? 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되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쿠팡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행 기업은 아니냐? 여행 기업도 그렇습니다. 네, 여행 기업도 뭐 여기 우리 야놀자 대표님 계시지만 우리 야놀자도 영어로 안내가 없습니다. 저기 인터파크 사장님이 와 계시지만 인터파크의 일부 티켓 판매만 영어가 있어요. 결제가 되느냐? 결제 안 됩니다. 자, 그게 우리의 현주소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화 세계화를 계속 외치고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졌었어야 되고 어쩌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놀라운 사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 있지만 한국에서 이걸 뭐 식재료라도 뭘 좀 공급하려고 직접 오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K컬처 때문에 제 동료들도 한국 관련된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살 수 있냐? 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해외 소비자,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호로 외치는 것과 실제 이루어진 것은 거래가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 안내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가장 아픈 부분, 가장 문제되는 걸 먼저 고쳐야 되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인증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부정거래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것을 아예 안 받는 식으로 해결했죠. 그러니까 비인대가 무서워서 초과상관 다 태울까 봐 아예 불을 다 질러버려서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쉽게 해결한 걸 수도 있다. 어쨌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KTX에 영어로 안내가 없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데려와서 여행을 시키려고 호텔에서 그거 가봐라 했더니 한국말만 돼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은 영어 버전이 있습니다. 또 결제는 당연히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대신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서 샀죠. 근데 그게 국가에서 하는 KTX의 이슈였어요. 지금은 영어를 만들어 놓고 어떤 다른 대행사를 시켜서 그 외국 카드를 좀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도 이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수용태세가 돼 있느냐? 어떤 것이 수용태세일까요? 영어를 잘 쓰는 것? 아닙니다. MZ세대, 즉 적극적인 관광 수용을 관광 그 소비자들은 MZ세대입니다. 이 MZ세대는 본인들이 이 번역기 가지고 다니면서 다 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결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안 돼요. 그 영세 자영업자 비율은 지금 우리 최기영 교수도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규제 부분은 뭐 워낙 할 얘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규제가 대단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다 있어요.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비즈니스를 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뛰려고 해도 경사가 너무 높아서 뛰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걸 좀 평평하게 맞춰주는 노력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문제인데요. 정말 비즈니스를 해서 정말 우리 최기환 교수 설명한 대로 우리가 관광 산업을 정말 핵심 산업으로 생각해서 이걸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냥 하게 놔두고 더 성장하는 것까지는 기대를 안 하는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말 많은 토론과 그 문제의식을 갖고
많은 기관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야놀자 그 리서치도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슈 이런 리포트도 좀 쓰고 해서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산업 자체가 수출 산업이죠. 네, 그건 뭐 우리 최기환 교수도 얘기했지만 모든 분들이 해외에 있는 관광객이 우리나라 와서 달러 쓰면 수출과 같은 것이죠. 또 국내에 있는 플랫폼 기업이나 솔루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 달러 버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해외에서 살지만 한국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보면 어쩌면 예전에 이 중동 붐이 있을 때 그 아버지들이 가서 달러를 벌어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미국에 있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여기 대한민국에도 봉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우선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자동차 산업 정말 중요하죠. 예,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죠.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층 연구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열심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냐면요. 연구개발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면 그 투자가 들어가는 것을 세액을 공제를 시켜줘요. 투자세액 공제라고 하죠.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 관광 또 플랫폼 기업, 솔루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려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같은 투자세액 공제 왜 안 됩니까? 그죠? 네. 그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과연 우리가 산업이 제조업에 편중돼서 언밸런스돼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결국 선진국형 산업 구조라는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잘 밸런스가 맞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빨리 성적 낼 수 있는 거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뭘 하면 굉장히 급합니다.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 내일 시험인데 오늘 저녁부터 학교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딱 보면 탁 잊어버리죠. 그런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평상시 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날 별로 할 게 없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는 뭐냐? 아주 급하니까 맨날 수출한다고 해서 그 산업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잊어버렸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집중적으로 사실은 여기 안현실 박사님도 오셨는데 한국경제신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제조업에서 가져갈 성장보다는 투자했을 때 투자 효과가 오히려 이쪽이 더 클 수 있고 또 투자를 한 이후에 국민들한테 소득이 디스트리뷰션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런 것이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미나에서는. 결과적으로 저는 마인드셋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내수 생각하고 당장 장사 잘 되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대차, 삼성전자 생각해 보십시오. 디자인 아예 할 때부터 해외를 타겟으로 합니다. 우리 5천만 로컬 마켓은 너무 작은 거죠. 우리 관광산업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5천만에 만족하나요? 네. 글로벌 마인드를 꼭 가져야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가지고 이것을 실천할까? 사실은 이게 마구잡이로 산탄총 쏘듯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해외 사업이라는 게 리스크도 크지만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파이낸셜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는 그 몇 개 마켓은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갑니다. 예를 들면 동경, 그죠? 도쿄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많이 가죠. 동경타워 가면 한국말만 들리잖아요. 그 몇 개의 도시만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 플랫폼에서 우리 시장으로 흡수를 하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이저 마켓이 또 우리 국내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만을 우선적으로 해서 점차 이걸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수익을 낸 걸 가지고 다른 지역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 투 해외까지는 아직 먼 미래다. 그래서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B2B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B2C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솔루션 기업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플랫폼에 우리 기술을 팔 수 있을지. 또 하나는 B2G도 중요합니다. 지금 저 김종현 대표 이따 패널에서 아마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중동 이런 데 관광산업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데 거버먼트 레벨에서 진출하는 거죠.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데 우리 플랫폼이 가는 겁니다. 우리 솔루션이 가는 거죠.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 기업만 갖고는 좀 어렵다. 이렇게 실정적으로 검증된 시스템을 임플란트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접근이 꼭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자본을 좀 축적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 상장을 해서 그 모인 돈으로 그럴싸한 기업, 성장 가능한 기업을 조금 인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탑4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수를 했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익스피디아 언제죠? 96년도 설립됐습니다. 96년도면 저희가 이메일을 시작할 바로 그 당시에요. 온라인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시작한 비즈니스가 혼자 큰 것이 아니라 인수를 하면서 커왔다. 그래서 지금은 익스피디아 그룹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커진 글로벌 자이언트가 된 겁니다. 우리도 어쨌든 일부는 이런 방식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원래 음식이 맛있으면 아무리 음식점에 건물이 누추해도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K 컨텐츠, K-팝, K-드라마로 한국의 매력에 빠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본에 비해서 재방문율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주로 서울에 와서 다 아는 거 하고 사진 찍고 갑니다. 그러면 상당 기간 안 와요. 물론 아주 특수층의 그 팬층이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 평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 즉 관광 프로그램의 뎁스가 좀 떨어지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없어도 그 지방까지 찾아다니는 아주 골수의 트래블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평균적인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가죠. 근데 재밌고 좋으면 또 오게 돼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굳이 돈 많이 안 들이고 이미 너무너무 많이 깔아놓은 지역 축제 이거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것도 사실 관광 그 상품으로 잘 연계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로컬 차원에서 아주 영세하게 이 축제를 해놓다 보니까 축제 같지 않은 상품 판매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일부만 업그레이드 시켜서 국제 시장에 내놓을 것들을 좀 오거나이즈해서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요새 K 컨텐츠 얘기하지 않습니까? K 컨텐츠 얘기하는데 보이그룹 걸그룹이 동경에 가서 컨퍼런스 자기들 행사를 해요. 5만 6만 들어가는 큰 행사장 가서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하는 이유가 일본에 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5만 6만 그 큰 행사장이 한국에 없대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수요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그거를 홀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행사장, 상설 어떤 공연장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항상 상설 공연이기 때문에 단순 K-팝이 아니고 K-컬처 모든 것을 거기서 시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외국 관광객이 와서 SN건물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사진 찍고 가는 일은 없을 거죠. 모레도 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직접 와서 체험하고 보고 그래도 내가 그것을 봤다라는 기억을 남기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거 말고도 적극적인 관광상도 개발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작지만 돈이 덜 들어가지만 효과적으로 흥을 돋궈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일본 여러분들 가신 분들 잘 아시지만 일본이
뭐 아베 정권 이후에 관광청 생기고 또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많이 올라온 게 꼭 정부만이 잘해서 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가면 편리하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느껴지고 즐길 거리가 곳곳에 시골에도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저희도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개선 그러면 정부 얘기만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 모두가 이것은 한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전환, 국민 전체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식의 교육도 제가 꼭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얘기하면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우선은 저는 진출 대상 국가의 대정부 커뮤니케이션을 우리 정부에서도 외교관들도 사실은 이제 외교관이 세일즈맨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또 하나는 해외 진출할 때 제일 문제가 정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트라가 주요 그 국가 주요 도시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뭐를 하냐면 세일즈를 한다고 해서 그 프로덕트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와 관련된 거는 무지하거나 별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듀티를 갖고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재정 지원 뭐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투자세액공제도 얘기했지만 해외 진출할 때 돈 필요하면 펀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관광 관련된 해외 진출하면 펀드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관광 해외 수출 펀드 뭐 이런 걸 만들면 실제로 그 리스크를 좀 줄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책은 얼마든지 마련해 줄 수 있다. 동시에 사업하는 분들도 도덕적 해이 없이 정말 열심히 같이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규제 차원에서의 이 문제는 항상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글로벌 마인드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관광자들이 우리의 고객입니까? 여러분들은 고객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스템은 그들을 고객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관광 DX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DX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글로벌에 진출해서 영토 확장을 하고 또 관광 표준을 선도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도 관광 대국, 관광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널 리서치가 아주 자그마한 노력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